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약 20년 전 번개 만남으로 흉가 탐방을 하실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에서 2년이 다 폐 유스 호스텔을 소개해줬던 C군이었습니다. C군은 그 시점에 이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한 상태였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국의 흉가를 제 집 안방 마냥 들락날락 거릴 정도로 극한의 공포감에 주는 쾌락이 뇌를 지배해버린 흉가 매니아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이제 이 C군을 가명인 성철이라 부르며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당시에 저는 이제 슬슬 흉가를 다니는 행위를 자제하거나 아예 발을 끊을까 할 정도로 이런 주제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꿈틀거리는 모험과 공포에 대한 열망은 억지로 눌러놓았을 뿐이지, 누군가 다시 불을 붙여버린다면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상태였고, 이를 성철이가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제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린 성철이가 이야기를 꺼낸 곳은 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폐 건물이었습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는 그곳은 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처음부터 2층과 3층은 계속 공실이었고 1층에서만 중화요리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로 3년 전쯤 주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주방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20대 초반의 남성 역시 그 화마를 피하지 못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급히 인근 대형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공실을 유지하던 그 1층짜리에 꽃집이 들어왔지만 꽃집의 사장은 물론 가게를 찾는 손님들까지 망자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결국 폐업과 동시에 건물이 텅 비어버린 상태로 3년을 홀로 서기를 해온 곳이라는 말에 급격히 구미가 당긴 저는 당시 결혼 준비를 함께하던 와이프에겐 대강 그럴싸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들이밀었습니다. 성철이와 저는 대략 새벽 2시경에 그 폐건물 인근에 도착했는데요. 그 자리엔 이미 성철이가 번개로 꼬셔놓은 유명 여대에 재학 중이던 예인씨가 먼저 도착해서 저희를 반겼습니다. 참, 세상사 그렇게 청순하고 참하게 생길 수가 없었는데 이런 몹쓸 취미를 가졌다니, 역시 사람은 외형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켠엔 뭔가 모를 찜찜함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철이와 예인씨는 일주일 전에 먼저 번개로 서로를 알게 됐고, 폐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예인씨였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유명 여대에 다닌다는 예인씨와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가진 특유의 촉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영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영능력자도 아니었지만 흉가 탐방을 어지간히 했던 탓에 무속인들도 여럿 함께하기도 했고, 그런 무속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게 되다 보니 굳이 그런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작정한 채로 속이려고 해도 이상하리만치 이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촉 같은 게 생겼었거든요. 예인씨는 스스로 무속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신기를 살짝 가지고 있어서 귀신을 볼 줄 안다라는 식으로 애둘렀지만, 이미 저는 그녀가 무속인임을 간파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당신은 마피아입니다를 시전해버리면 산통이 다 깨져서 그대로 파티가 해체될 것이 분명했기에 별다른 수작만 부리지 않는다면 굳이 그 정체를 까발릴 필요가 있을까 하며 적당히 속아주는 척 그 폐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예인씨가 강한 두통에 고통스러워하며 그대로 주저앉더니 저와 성철이에게 저기 지금 안쪽에 불길이 막 솟아오른다며 빨리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성철이의 눈엔 그냥 문 닫은 가게, 여기에 새벽 시간이라 불빛은 우리가 가진 랜턴이 끝, 그런 상황으로 보였죠. 결국 예인씨를 부축해서 건물 바깥으로 나온 뒤 차가운 생수를 쥐어주며 가까스로 진정을 시키고 나서야 예인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줬으니, 방금 전에 주저앉아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이 과거 중화요리집 일 당시 화재가 일어난 주방 쪽이었고, 예인씨의 눈엔 불길 속에서 조리사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양손에 중식칼을 들고
무슨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진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아마 죽어서도 죽어갈 당시의 순간에 갇혀서 엄청난 자결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이냐고 물어보니 잠시 스쳐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다며 정신을 완전히 차린 듯한 예인씨는 본인이 가져온 차 안에서 백팩을 꺼내와선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보자며 앞장을 섰고 빠르게 1층을 둘러보고 그대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철이에게 처음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2층과 3층은 건물이 세워지고 난 이후로 계속 공실이었다고 했으니 그 어떤 사연도 없을 것이니까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인씨는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2층 3층도 한번 둘러보고 가자는 말을 했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던 성철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형님이와 형수님이 계시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평생 안 쓰던 때를 쓰기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자며 따라 올라가던 중 갑자기 예인씨가 발을 돌려서는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고 성철이와 저를 밀치는 통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들어갈만 하면 나가자 머리 아프다 하면서 흐름을 깨버리니까 슬슬 몰려오던 짜증이 폭발해버린 저는 그녀를 몰아세우듯 말했습니다. 너 땡땡여대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무당 아니냐고.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성철이랑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제대로 설명 안 하면 오늘 이 자리 파토내겠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토해낸 그녀는 제 말 맞다나 땡땡여대의 학생이 아닌 무속인이었고 몇 달 전 해당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의뢰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뢰인가 하니 건물에 붙어있는 부정한 기운, 그러니까 악령들을 물리쳐서 건물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의뢰였대요. 그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약속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와서 의식도 해보고 빙의도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희한하게 화재로 명을 달리한 그 두 영가 중 어느 누구도 그녀의 몸에 실리지 않은 채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던 중에 신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봤더니 한눈에 봐도 깨발랄한 성격의 남자 한 명을 데려가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 남자의 몸에 실릴 것이다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인씨는 자신의 의뢰비를 받기 위해 영가가 실릴 남성의 몸통이 필요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철이만 있었으면 그만이었는데 예정이 없던 제가 끼어버렸으니 성철이의 조상신이 자신에게서 불길함을 느끼고는 성철이가 가장 믿을만한 주변인을 데려가게끔 미리 손을 써버린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어차피 제가 성철이와 함께 나타난 순간부터 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철이는 그 말을 듣고 그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듯 했고 상당히 분이 차오른 듯 씩씩거리고 있기는 했지만 굳이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죠. 그저 나갑시다 형님. 이 말만 2번 반복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철이와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그녀 역시 뒤따라 나오려는데 순간 일어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예인씨, 성철이 그리고 저는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예인씨가 나오려는 그 순간 상가의 문이 혼자서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와 성철이는 빠르게 상가의 문을 한쪽씩 잡고 있는 힘껏 당겨봤지만 무슨 몇백 킬로짜리 무게추를 달아놓은 것 마냥 미동조차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으니 당황해서 문을 발로 차고 밀고 하던 예인씨가 별안간 공중으로 서서히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몸이 두둥실하고 떠오르는 그런 장면과 거의 100%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바닥을 쳐다보는 상태로 자세가 바뀌면서 그대로 천장에 달라붙어버린 예인씨는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직접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기도 했지만 일단 저는 하던 대로 상가의 문을 재차 당겼습니다. 그리고 미동도 안 하던 문이 거짓말같이 제 힘에 그대로 당겨져 활짝 열리자 저는 바로 달려가 예인씨를 부축했고 성철이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인씨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인씨를 바닥에 눕혀놓고 성철이가 CPR을 하는 사이 저는 상가의 문을 닫기 위해 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인씨가
처음에 보았을 누군가를 봤습니다. 다 치워진 데스크 인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에 떡하니 불에 그슬려 타들어가 옷이라고 할 수 없을 조리사복을 입고 온 전신이 불에 타버린 남자, 그러니까 귀신이 왼쪽 팔을 들고 예인씨를 삿대질하며 형체를 분간하기 힘든 입꼬리를 쓱 올려 보이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나중에 예인씨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뒤에 성철이와 저도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건물주가 1층에 설치해 놓은 CCTV에는 그 모든 장면이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닫히는 문, 갇혀버린 예인씨를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저와 성철이, 그리고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은 예인씨의 모습까지, 당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지만 CCTV 녹화 영상으로 보니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지는, 마치 누군가의 UCC 영상으로 보이는 픽션물 같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때문인지 조사는 길지 않았고 추가 소환도 없었죠. 그날 이후로 성철이와 저는 예인씨와 인연이 닿게 되었고, 비록 시작은 불쾌하게 짝이 없었지만 현재는 가끔 만나 술 한잔하는 사이로 그렇게 함께 늙어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금전적 목적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꿰어다가 이용을 한다라. 그것도 영적인 빙의를 목적으로 무속인이 그런다니 참 무섭네요. 또 혁이 아빠님은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당할 뻔한 적도 있으셨으니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다만 그 예인씨라는 분이 들통이 나자마자 바로 인정하고 다른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가슴 한켠에 작게나마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